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 어릴 적부터 돈이 부럽진 않았어요. 빚이 있는 지금도 돈이 부럽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릴 적에도 지금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확 티가 나는 사람, 성격 좋고 말 잘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가정을 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안에 돈이 있고 저걸 이뤄내서 돈이 따라온 겁니다. 저런 게 없는 사람은 저런 게 없기 때문에 가진 돈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늘 싸웠고 늘 혼나고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눅들어 살다 보니까 밖에서도 당당하게 내 의견을 펼칠 수가 없었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주변에 친구가 없고 내 편이 없다 보니 그냥 그렇게 손해를 보고 참고 살았어요. 가난이란 건 단순히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날 보호해줄 것들이 없으니까 폭력과 차별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런 환경에 익숙해져 살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사소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눈에 보여서 따져 묻지만 감정과 노동에서 오는 손해는 손해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참고 살아요. 그 작은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누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작지 않은 손해가 돼버리고 언젠가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내 주변 만만해 보이는 엉뚱한 사람한테 표출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집안에선 큰소리 치지만 밖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난 성인이 돼서도 어지간한 일은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국이나 밥에 머리카락 정도의 이물질은 그냥 건져내고 먹었어요. 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딜 가도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단골 가게에서도 어느 순간 약간 소홀한 대접을 받았죠. 반찬이 없으면 없다고 설명을 해주던가 다른 반찬을 주는 게 아닌 그냥 안 줬어요. 2000년 이전 학창시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진짜 많이 맞았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맞은 건 아닌데 힘없고 가난하고 부모의 보호를 못 받은 아이들은 진짜 심하게 맞고 다녔어요. 성인이 돼서 주변 사람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어릴 때 불합리한 이유로 선생님한테 맞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부모님한테 말하고 학교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폭력과 괴롭힘은 멈췄어요.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고학력자들이었어요. 예전에 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맞고 다니던 시절인데 뭐 저런 일로 학교를 뒤집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좀 유난던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그들의 말을 받아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 너무 폭력에 길들여져서 내가 폭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차별을 받았다면 항의하고 따지는 게 맞아요. 어린 시절 난 맞아도 그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또 폭력적인 상황에 내몰려도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누구 탓일까요? 당연히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니까 그걸 자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폭력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니까 나 역시 다른 사람한테 적당한 폭력을 가해도 죄의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폭력에 대물림돼요.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당하는 상대는 다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형제들이 학교 다닐 때 다 돈을 벌었고 사교육을 받은 게 아니어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늘 부족한 돈으로 6식구가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양이 많고 가장 싼 식자재를 샀습니다. 과일 야채를 사도 못생긴 거나 상처나거나 약간 골문 과일 야채를 한 보따리 샀고요.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은 정부미 쌀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정부미 쌀이 뭔지 모를 거예요. 26년, 27년 전인데도 당시에 정부미 쌀을 파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당시 자주 가던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서 순수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부미 쌀을 가게에 들여놨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그 쌀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묵은 쌀로 일반미보다 찰기가 없고요. 그냥 밥맛이 없었어요. 내가 아마 16, 17살 때까지 정부미만 먹다가 정부미를 이제는 안 팔아서 일반미 쌀을 먹게 됐는데 한동안 밥을 소화를 못 시켰어요. 나는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아끼고 안 쓰는 소비 습관이 알뜰하고 근검절약하는 참 좋은 소비 습관이라 생각했고요. 나 역시 커서 뭐라도 사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아야 마음이 편했어요.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와중에도 어릴 적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한동안은 싸고 양 많고 질 떨어지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다들 사장들이다 보니까 어딜 가든 다들 자기 주장을 확실히
확실하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자신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면 바로들 컴플레인을 걸었고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시킬 때도 있었어요.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시킬 때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어딜 가든 진심이든 아니든 대우를 받았어요. 가식적일지라도 솔직히 대접받는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다가 26살 단 1년 만에 환경이 바뀌고 대접받는 삶을 사니까 신세계였습니다. 내가 차를 사고 한동안 차를 몰고 출근을 했는데 주차장 입구도 좁고 초보 운전이었던 난 주차를 잘 못했는데 내가 주차를 잘 못하니까 고다못한 주차 관리하는 삼촌이 내 차를 대신 주차해줬고요. 난 고마움의 표시로 담뱃값으로 2만원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난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내리면 주차 관리하는 삼촌이 늘 내 차를 주차시켜줬고요. 난 매달 5만원을 따로 챙겨드렸어요. 누군가한테 몇만원이 작은 돈인데 누군가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고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나에겐 편리성, 기회, 시간을 벌어다 줬어요. 돈이 많으면 뭐가 좋은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사업하기 전에는 내가 돈이 많았던 적이 없었고요.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돈이 많으면 좋은 건가 싶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돈 쓰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난 귀찮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은 다 사람을 사서 일을 시켰어요. 내 아내는 나와 상반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어둠이었다면 아내는 빛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갓집에서 처음 밥을 먹었을 때 놀란 점은 음식의 맛도 맛이었지만 식재료들이 다 좋았어요. 나도 사업을 시작하고 나름 좋은 음식을 먹고 다녔을 때라 대충 보는 눈이 있었어요. 물론 사위가 와서 장모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썼겠지만 처갓집은 먹고 입는 것 모든 것이 우리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과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들렀는데 장모님은 싱싱하고 좋은 것만 사셨어요. 비싼 거 샀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사니까 상인들도 장모님한테 최상급 물건을 보여줬고요. 그만한 대우와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릴 적 우리 식구가 자주 가던 마트를 가면 마트 사장과 직원은 좋은 물건이 있어도 늘 우리 식구한테는 싸고 시들고 상처난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우리가 저런 물건을 사면 마트 사장은 인심 좋게 물건을 덤으로 넣어줬고요. 나는 그런 마트 사장이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 오면 과일은 상처나고 골문 부분을 도려내서 먹어야 하고요. 시고 달지도 않고 맛도 없었어요. 이미 시들시들한 야채는 오래 두면 버려야 해서 바로 골라내서 손질해야 하는데 손이 많이 갔습니다. 내 어릴 적 기억에 아오리 사과와 자두, 천도복숭아는 그냥 물러 터지고 시기만 한 맛없는 과일이었는데 결혼 후 먹었던 아오리 사과와 자두,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인지 32년 만에 알았어요. 아낀다는 건 내 노동력과 시간을 필연적으로 소모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 노동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얼마간의 돈을 아낀 것을 만족해 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콩나물값 아껴서 모은 돈으로 무언가 투자했다가 알거지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손해난 걸 복구하기 위해서 콩나물값 깎는데 목숨을 걸어요. 딱 협상력이 콩나물값 깎는 정도거든요. 언론에서는 작은 생필품 가격을 깎는 사람들을 알뜰하고 올바른 소비하는 사람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딱 그거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들한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작은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가격을 깎는 겁니다.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깨달은 건 별거 사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작은 것을 억척스럽게 깎고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려는 사람은 내 영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영업자는 저런 사람들을 그냥 진상도 아닌 개진상으로 여겼고 저런 손님이 한번 지나가면은 진짜 기력이 쪽 빠집니다. 처음엔 진상짓으로 물건을 기준 가격보다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상은 자영업자가 자기 얼굴을 기억한다는 걸 모릅니다. 다음에 진상이 다시 오면 아예 상종을 안 하던가 전보다 물건값을 더 높게 불러버려요. 난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낸 돈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거나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물건이라 생각하면 깎지 않고 사요. 뭘 모를 때는 나도 물건값을 깎아서 사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내가 깎아봐야 얼마나 깎겠어요. 기싸움 하나 소비되는 감정의 소비와 스트레스가 깎은 몇천 원의 돈보다 더 클 거예요. 내 어릴 적 우리 가족이 알뜰하게 산 게 아니라 버릴 물건을 샀던 개 호구짓을 한 겁니다. 마트 사장은 그냥 버려도 전혀 손해가 없는 물건을 현금화한 거고요. 손님이면서도 우리 가족은 싸구려 대접을 받아왔던 거예요. 내가 작년 일용직을 다닐 때 딸 생일이라 좀 이쁜 케이크를 사주려고 작업복 차림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케이크를 고르는데 케이크 판매 직원이 나한테 좀 찌그러진 케이크를 권하면서 이걸 사면 3,000원 할인해 준다고 말했어요. 내가 백화점을 간 건 물건을 싸게 사려고 간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사러 간 거잖아요. 내가 볼 땐 폐기해야 할 물건인데 내 복장이 좀 남루해서 그런지 날 만만하게 본 겁니다. 3,000원 깎아줘봐야 37,000원이에요. 안 찌그러지고 이쁜 건 4만원. 뭐 대단한 선심 쓰는 양 말하면서 날 싸구려 취급한 거죠. 기분이 그냥 팍 상했습니다.
애초에 무난한 가격의 케이크를 사려 했다면 그냥 일반 제과점 가서 2, 3만원 사이에서 케이크를 샀겠죠. 물론 싸게 보였던 내 모습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이 짜증나고 싫은 게 돈이 없다는 이유도 있는데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날 가난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예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도와준답시고 준 게 누가 봐도 지들이 안 쓰고 못 쓰는 물건을 준 적이 있어요. 그냥 버리던가 이런 걸 왜 주나 싶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또 계속 줍니다. 문제는 그걸 받으면서 우리는 졸라 감동한 척 고맙다고 연기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상대는 엄청난 걸 준 거 마냥 기고만장하고요.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대단한 거 준 거 마냥 졸라 생색내고 다녀요. 난 싫어했던 음식이 참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고등어인데 처갓집에서 그렇게 크고 통통한 고등어를 처음 봤어요. 고등어가 저렇게 잘생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구워진 고등어를 먹어보고 놀란 건 전혀 비리지 않았고 가시도 많지 않았어요. 내가 어릴 적 먹던 고등어는 가늘고 가시가 많고 비렸어요. 그래서 난 생선구이를 싫어했습니다. 난 20대 후반까지는 안 먹는 음식이 많았어요. 어릴 적 하도 음식을 개떡같이 해주니까 음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걸 보지도 먹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요, 무조건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내 스스로 평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저런 걸 왜 먹고 저런 걸 왜 사는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물건을 소싱할 때도 내가 바라보는 물건은 진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내가 안 먹고 안 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나도 한테 돈을 벌어보고 나서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100가지 물건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난 돈이 없으니까 늘 싼 것만 찾았고요. 10가지 또는 20가지밖에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나한테 딱 거기까지만 보여줬고요. 그 이상의 물건은 어차피 수준도 안 되고 안 살 놈이라 구경하고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고 가난한 것도 슬픈데 돈이 없으니까 삶의 반경이 제한적으로 축소되고요. 늘 보고 먹는 것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내가 보는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좁은 세상 안에서 진리를 찾고 성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모델의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아는 음식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젊을 때 즐겨보지 못하면 뭐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늘 먹던 것만 먹게 되고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안 다니게 되고 좋은 곳, 좋은 음식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늘 가던 곳만 가고 먹던 것만 먹게 돼요.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사고 좋은 걸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어하고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난 명품을 산다고 꼭 사치스럽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싸구려 취급당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그들한테 새롭고 좋은 걸 보여주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찾게 됩니다. 매일 비슷한 사람을 보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늘 먹던 걸 먹고 살면 삶이 재밌을까요? 근검절약 뭐 이런 단어로 내 삶을 포장하고 나보다 나은 상대의 삶을 사치, 향락이라는 단어로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변하는 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늘 잘 살고 나는 늘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싫은 겁니다.